신전 운동이 협착증에 좋다길래 그대로 매일 따라했는데요. 요 며칠 새 허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거실 바닥만 서성이다 병원에 왔어요. 월요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3세 김땡땡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유튜브에서 협착증이 싹 낫는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20분씩 따라 하셨다는데요. 며칠은 시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리를 조금만 펴도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퍼지고 결국 새벽엔 양말을 신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송이나 영상, 책 등에서 추천되는 운동은 대부분 검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히 좋다는 운동을 했는데 왜 내 몸엔 독이 된 걸까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드시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따라하는 신전운동, 스트레칭, 걷기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에겐 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효과를 더 안전하게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운동 정보만큼은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신전 운동은 허리를 뒤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첫 처방, 기본이 되는 운동 치료로 권장됩니다. 허리를 뒤로 젖혀주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오려는 힘이 줄어들고 일부 터져나왔던 디스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모든 척추병에 만능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압박골절을 당한 적 있거나 분리증, 심한 전방 전이증이 동반된 상태이거나 추간공 협착증이 있을 때에는 신전 운동을 하며 허리를 뒤로 제낄 때마다 척추의 후관절끼리 부딪히며 오히려 협착증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국 재활의학 교과서나 미국 척추학회의 권고에서 이런 경우에는 신전 운동 대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김땡땡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압박골절을 당한 적이 있어 척추가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전 운동을 하시다가 탈이 나셨던 것이죠.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신전이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디스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다만 내 척추가 신전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고 신전 운동에 대한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척추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이후에 신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신전 운동을 시작하되 아주 가볍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계를 올리고 운동 중 오히려 불편감이 생긴다면 그때라도 꼭 척추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통해 신전 운동이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한다면 대안이 되는 운동을 해야 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맥킨지 신전 운동 제대로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를 깔고 엎드려 누워주시고요. 팔꿈치를 굽혀 양손을 머리 높이에 두어주세요. 그 자세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상체를 천천히 쭉 들어 올립니다. 이때 쭉 밀어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들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만약 첫 번째 허리를 쭉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30도만 들어도 다리로 전기가 흐르듯 저리거나, 두 번째 허리에 뚝 하거나 어긋난 느낌이 들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세 번째 신전된 자세에서 허리가 조금 뻐근한 게 아니라 숨 쉬면 아플 정도로 뻐근해서 숨을 참아야 할 정도라면 신전 운동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변형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를 깔고 누워 양손을 머리 높이 위로 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엔 손이 아닌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몸을 세워줄 건데요.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상체를 15도 정도만 천천히 들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데요. 내려올 때는 배꼽부터 가슴순으로 붙이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5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바닥에 배를 대고 10초 쉬어주세요. 이렇게 15도 정도만 들어서 5초 유지하고 내려와서 10초 휴식을 한 세트로 보고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30초를 쉬어주세요. 이렇게 총 5세트까지만 진행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 동작은 맥킨지 신전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자세로 변경했음에도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저림이나 통증이 있다면, 허리 쪽으로 뚝 하는 통증이나 숨을 못 쉴 정도의 뻐근함이 생긴다면 이 운동 역시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체가 바닥과 수평으로 완전히 붙을 때 허리가 아픈 느낌이 줄어드는
드는 양상이라면 일주일 후에는 팔꿈치 위치를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조금씩 운동 강도를 늘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 협착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신전 자세를 잘 때, 누울 때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듣고 허리 밑에 수건을 말아놓고 10분 이상 누워서 허리를 신전하고 늘려주는 스트레칭 혹은 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요추 신전 수면을 하곤 합니다. 이 동작은 신전을 통해 디스크가 터지려는 힘을 줄여주고 허리를 펴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요추의 커브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높이의 수건을 받쳐주는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또한 이 자세를 잠깐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상태로 수면을 취할 정도로 너무 오래 유지하면 앞쪽 섬유륜이라는 디스크 껍데기 앞쪽 부분이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앞쪽 섬유륜 파열은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의 악화에 관련이 없는 병이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압박골절 3개월 이내에 환자가 이 신전 운동을 과하게 15분 이상 지속하면 압박골절이 진행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단순히 압박골절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얼마나 척추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동일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만약 압박골절 이력이 있거나 복근이 약해 배가 앞으로 나온 상태라면 혹은 해당 자세를 10분 정도 취했을 때 오히려 허리가 아파진다면 수건 두께를 손가락 한마디 높이로 아주 낮게 줄여야 하고 해당 자세를 마치고 운동을 종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다리를 번갈아 당기는 싱글 니 체스트 동작을 추가하여 복부 근육을 수축해주고 후관절 긴장을 풀어주어야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말아둔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집에서 쓰는 수건을 2개를 이어서 하거나 샤워 수건 1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베개도 괜찮습니다. 그 수건을 허리 아래에 살짝 받치고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주세요. 허리가 살짝 뜨는 느낌이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받쳐주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가볍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손으로 정강이를 감싸듯이 잡고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당긴 채 2-3초만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천천히 다리를 다시 내려주세요. 이번엔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무릎을 접어서 들어 올리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준 후 2-3초 머물고 다시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회씩 반복해 볼게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중립 위치로 돌아오면서 디스크 앞부분인 앞섬유륜에 집중됐던 압력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해당 자세를 10분 이상 했는데 허리 통증이 유발되지 않아 디스크 회복을 위해 해당 자세로 수면을 취하려 하신다면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수면 중에 2-30분에 한 번 자연스러운 뒤척거리는 것까지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허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더라도 한 자세로 자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디스크, 허리 관절에 과한 긴장을 유발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뒤척거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허리 신전 수면은 자기 시작할 때 한 번 취해 주시고 잤다가 잠깐 깨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정도 자세를 취하고 수면을 재시작해 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경사 러닝머신이나 계단 오르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살짝 굽힌 채 걷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신경관이 넓어져 증상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평지를 걸을 때 방사통이나 파행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평지 걷기보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 걷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운동할 때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사에서 걷다 보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고 곧이어 골반이 흔들려 충격이 허리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디스크 수분이 급격히 빠져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지 운동이 너무 힘들어 계단 오르기나 경사 걷기로 부득이하게 대체해야 한다면 주의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와 평지 걷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방사통이나 저림 때문에 평지 걷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대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단 오르는 방법은 계단을 오를 땐 발끝만 디디면 절대 안 됩니다. 발 전체, 특히 발 뒤꿈치까지 계단에 완전히 올려서 디뎌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과 허리에 실리는 힘이 분산되어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끝만 걸치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쉬엄쉬엄입니다. 다리나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계속 올라가면 디스크에 부담을 주거나 신경 손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므로 몇 계단마다 잠시 멈추고 상체를 약간 숙이며 호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과 경사 걷기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경사가 그나마 더 좋습니다. 평지 걷기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 전에 자세부터 바로 잡아볼게요. 가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늘을 보듯이 고개만 들어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가능한 시선 방향으로 양팔을 쭉 뻗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시죠? 그 자세 그대로 팔을 편하게 툭 내려주세요. 그리고 고개만 숙여 앞을 바라봐주세요. 이게 걷기 전 기본 자세입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걷는데 도움이 돼요. 이제 걷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꿈치부터 딛는 보행을 습관처럼 하시는데요. 협착증이 있으신 경우엔 그 방법이 허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에는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이 닿도록 사뿐사뿐 밀듯이 걷는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허리에 가는 진동과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걷다가 허리나 다리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신다면 참고 계속 걷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쉬었다가 다시 걸으셔도 됩니다. 1, 2분 앉아서 다리에 힘을 풀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숨 고르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내 몸에 맞춰 쉬어가며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한두 번 20분 이상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전엔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쏙 넣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걷는 동안은 하늘을 보는 듯 시선은 정면,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평지 걷기가 하행이나 심해지는 방사통, 저림 때문에 꺼려지시는 분들은 경사 걷기보다 그 대안으로는 사실 근처에 수영장이 멀지만 않다면 수중 수평 걷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수심이 배꼽 이상 오는 풀에서 상체를 살짝 세운 뒤 물살을 능동적으로 가르며 10분간 걷습니다. 물이 몸을 뜨게 하면 체중 부하가 30% 이하로 줄면서도 허리는 자연스레 5도 정도 더 신전돼 디스크를 뒤로 밀어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풀장을 이용하기 힘들면 실내용 자전거도 조심해서 잘 타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고 등을 등받이까지 바싹 붙이고 요추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페달을 분당 60회 정도의 회전 속도로 20분 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향한 관심도 높죠. 맨발로 잔디나 흙길을 걸으면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혈류가 좋아지고 요추 근육이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자세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주장 외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 비해 허리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만 커져서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으시려 노력하다 발에 봉화지겸 같은 염증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이 썩는 당뇨발의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맨발로 걷는 게 아니라 허리의 회복을 위해 하고 있으시다면 맨발 걷기를 지향하고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운동 중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이후엔 후유증이 남는 안타까운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젖힐 때 발등, 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들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운동신경마비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0m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 대소변 감각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척추 전문 병원에서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단순 운동보다 신경주사, 감압술, 내시경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들 따라하시는 맥켄지 신전 동작, 수건 스트레칭, 수면 자세, 경사 걷기, 맨발 걷기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운동은 없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운동도 적절한 방법과 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하거나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영상에서 알려드린 변형 신전 동작, 수중 걷기, 실내 자전거 운동 등으로 방법을 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바꿔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마비 증상, 대소변 감각 이상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안내된 실시간 채팅 링크나 병원 상담 번호로 문의 주세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